안녕하십니까? 일찍이 교육에 투신한 이래 거의 평생을 후진양성에 힘을 써오신 현역 교장 선생님으로서는 최고령이신 우리 조영구 교장 선생님 모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금년에 연세가 8순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8순이십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느 틈에 80이 됐는데요. 네. 젊어선 한 70만 살도 좋겠다 했는데 네. 그래서 살다 보니 80이 됐는데 내가 1907년생이니까 네. 우리나라 풍속으로는 80이지만 네. 미국 풍속은 지금 79이죠. 그렇게 되겠죠. 네. 이 배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만 50여 년간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올 10월 7일로 네. 만 52년입니다. 근데 굉장히 정정하시고 네. 건강해 보이십니다요. 네. 뭐 그렇지 않으시고야 지금 그렇게 진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있으십니까요? 그 비결이 참 아주 이 시청자들이 좀 이 시청률 내서 이렇게 해요. 네. 저한테 네. 귀한 비결이 있습니다. 아하. 네. 이게 비결 없으면 안 되는데 네. 어찌 보면 무값이고요. 네. 어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첫 때는 욕심을 없애는 거예요. 욕심. 난 정신력으로 봅니다. 네. 인간이 전부가 명예, 금전, 권리 이 멍에에 미해서 허덕이는데 네. 나는 일상을 돈을 모겠다 하는 물질 욕심, 네. 명예를 좀 얻겠다 하는 명예욕, 네. 또 권리를 좀 얻어가지고 장관이나 뭐 국회의원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네. 또 그다음엔 내 특이한 건 밥을 만복을 안 먹어요. 한 알씩 먹습니다. 배가 좀 나부터게. 네. 그 어떤 땐 맨 나중에 숟갈 놓을 땐 좀 아쉽죠. 네. 내 숟갈 좀 더 먹지 하지만 한 서너 숟갈 너더 숟갈 덜 먹고. 네. 근데 그 그다음에 말씀 중이십니다만은 그러면은 조금 부족한 듯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항상 양을 일정하게 부족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 그 양이 좀 달라지지만은 네. 잡수고 싶은 것보다는 조금씩 덜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먹고 싶은 거를 조금 덜 먹죠. 네. 그러니까 양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양은 차이가 네, 나죠. 네, 네. 그리고요. 뭐 기분 좋을 땐 더 네, 많이 먹을 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행랑력이랄까 네. 여기서 얘기 좀 거북한 점도 있는데 네. 술 먹고 밤을 새고 뚱땅 대고 놀고 이것이 그 수명에 얼마나 그게 손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 벌려고 밤에 노심초사. 네. 그 국회의원이나 뭐 좀 명예 좀 얻으려고 노심초사. 네. 또 권리 좀 얻을 벼슬 좀 하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애로 네. 난 그걸 다 초월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자연히 마음이 평탄하고 너 그 평정한 기분을 가지게 됩니다. 네. 52년간을 이제 그 배명에만 네. 이제 교장님으로 계셨다. 한 번도 지각 결석도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사실입니까? 내가 유암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암 수술하느라고 19일만 결석을 했고 네. 그래고는 지각 결석이 없습니다. 네. 지각 결석이 없는데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내가 80인데 지금 내 새벽부터 나오고 근데 그 조금 몸 아프다고 뭐 결석을 하고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들도 결석하고 싶어도 못해서 우리 학교의 그 선생님들 출석률이 퍽 좋죠. 근데 이거는 몸이 건강하니까 그러지. 네. 사실 여태까지 감기라든가 무슨 속병이나 앓은 예가 없어요. 근데 이건 정신력이에요. 네. 정신력으로 혹은 몸이 좀 찌뿌드도 하든지 감기 기운이 있어도 이기고 나가면 네. 이틀이면 감기 휙딱 도망갑니다. 네. 아이고 아파 하고 이불 쓰고 들어놓으면 점점 더 아파지고 아이고 내가 무슨 큰 병 든 게다 해서
하면 병이 무거워지는데 이까지 거네 이구나 가지 내가 그래가지고 한 50, 60이 넘으니까는 내가 60까지 무지강 무결석이니까 끝까지 내 무지강 무결석 하겠다. 네. 이런 또 결심이 생기더군요. 네. 근데 요 근래는 또 몸도 정 건강 상태가 좋고 해서 지금까지 무지강 무결석이고 네. 여름 방학 중에도 내가 하루만 안 나갔습니다. 네. 꼭 매일 학교에 나가서 지내고 책도 보고 이랬습니다. 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오셨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만은요, 그 실천하기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집안일도 편안해야 되고 말이죠. 네. 배명고등학교는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지요? 이전엔 저 상황심리 있었습니다. 네, 네. 상황심리 있다가 83년에 네, 지금 저 강동구 네, 삼전동 네, 저 올림픽 종합체육관 남쪽으로 한 800m 가는데 네. 거기다가 이사를 해가지고 어허. 터가 한 3,500평 하고 근평이고 5,500평 하고 해서 참 영동구 자신으로는 그럽니다. 빠지지 않게 영동구에다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 잠실 체육관하고 그 올림픽 주 경기장하고 800m 네. 거리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겠네요. 책임감을 느꼈죠. 네. 여기는 참 의국 손님이나 선수들 많이 올 테니까 이 강북에 있는 학교보다 내가 뭘 좀 잘해야 되겠다 네. 해서 올 봄에 작년 가을에 내가 공원이나 절이나 가가지고 그 화초씨를 각종 화초씨를 모았어요. 그래서 올해 그걸 묘풀을 만들어가지고 구청, 새마을회 또 정화회 여기다가랑 많은 이렇게 화초 묘목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길가에도 많이 심었고 네. 또 우리 학교는 그야말로 무궁화동산이고 화초동산입니다. 네. 아주 갖가지 꽃 종류는 몇 종류 되는지 몰라도 하야 국내에 있는 꽃은 다 심어놓고 네. 또 강동구 그 빈터가 많아요. 거기도 많이 다 심어놨고 네. 그리고 또 아시안 게임에 청실홍실이라는 그 처음엔 학춤이라고 하더니 네. 청실홍실이라는 매식 게임을 나갑니다. 네. 나간데 그건 우리 학교에서 2학년이 한 700명 되는데 666명 또 생명여사대 네. 생명여고 이렇게 시학교가 하는데 우리가 청실홍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특이한 거는 인문고등학교는 우리 하나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 저 체육 이 활동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네. 어떤 운동을 주로 배명 학생들이 잘 합니까? 근데 내 체육관은 아이들에게 어떤 선수 교육이나 네네. 혹은 성부 교육을 하면 못 쓴다고 생각해요. 해서 아이들에게다가 네. 그 운동 정신 네. 또 그 운동의 룰, 그 법칙 그건 가르쳐 주거든. 네. 해서 10시 종목을 다 했습니다. 네. 다 했는데 하루는 성동고등학교고 저희들끼리 야구 시합을 했어요. 네. 24대 1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오는데 어깨가 축 처지고 네. 성동고등학교 아이는 어깨가 착 뻗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코치를 두고 이래가지고 운동을 주력을 해가지고 봉황대기도 타고 대개 준우승에 또 많이 하고 네. 이래가지고 하다가 경비 문제로 네. 지금은 야구, 네. 육상 네. 이번에 육상 우리가 준우승도 하고 우승도 했습니다. 네. 전국에 네. 또 태권도, 네. 유도, 네. 또 타이핑, 네. 수영, 네. 탁구, 네. 농구, 네. 배구 네.
그래고 이제 그 특이한 거 조정이라든가 네네. 이런 건 못하고 한 8, 9가지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니? 박신자가 운동신경이 아주 둔해서 그 코치가 몇 번 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키니까 낭려 발전이 돼서 세계적 선수가 됐어요. 그럼 우리 학교에도 제 소질대로 시키면 대 선수 선수가, 양성할 수 있다. 네.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종목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그 소질을 찾아가지고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아시안 게임에 나가는 선수로서는 아직 없습니까? 아직 아시안 게임은 없고 네. 아마 이 올림픽에는 네. 88 올림픽에는 체육대학에 우리 학교 졸업하고 간 아이가 몇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꿈나무로 길러서 네. 지금 나갈 게고 네. 현재 우리 육상에 두 아이가 아시안 게임에 나갈 희망이 있습니다. 아, 88 올림픽. 88 올림픽에 네. 나갈 희망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 나간 아이가 없고요. 네. 네. 이 선생님이 뒷바라지를 잘 해주실 테니까요. 뭐 여러 방면에서 배명 그 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88 그 올림픽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명과는 어떻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이 배명이라는 학교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하루 공일날 장춘단을 이렇게 놀러 바람을 쐬러 가니까 네. 광해문 예배당이라는 예배당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머리를 전방까지 닦고 검은 치마에 흰 저울 입은 섹시가 백야미에 앉아 울고 있어요. 네. 그 어째 우느냐 물으니까 학교가 폐교돼서 저는 배울 때를 잊어버렸어요. 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산뜻 가슴에 도리기를 몬 거니 말이 다르고 혈색이 다른 미국 사람들이 네. 자기 나라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태평양 황파를 건너서 우리 아들, 딸을 가르쳐주는 건 대단히 고맙지만 큰 수치다. 그런데 이게 배워야 할 그 분교실로 4학급 또는 학급 하나를 이걸 우리가 못한다는 건 이건 우리의 의무감으로 보든지 책임감으로 보든지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네. 어디 내가 살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기독교 난감리 여성교부에서 현현학교인데 네. 그때 1년에 400만 불씩 보조하다가 이활이 삭감이 됐어요. 20%가 절감이 되니까 네. 그 이제 전국적이죠. 네. 절감이 되니까 먼저 이 학교를 폐교가 됐어요. 네. 그래 그때 배화대학교 교장 떡하라는 여성교사가 교장이다 여기 설립자고 네. 교장은 미세스 매너라고 이화 전문학교 문과과정이 여기 교장이에요. 네. 그래 가서 내가 이 학교를 내가 살릴 날 주시오. 네. 나이 27, 8된 젊은 청년이 학교를 달라니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네. 지금은 학교가 한 이권이 되었지만 그때는 돈 가져야 한 겁니다. 네. 당신 돈 있어. 네. 돈 있어야 이 학교 경영하오. 네. 당신 돈 있어야 하오. 이라고 거절해요. 네. 그래 몇 번 좌청우청해도 거절해요. 네. 그러더니 남국 선생하고 배화하고 또 관련 있습니다. 네. 그 남국 선생하고 내가 이 일했던 말 듣고는 무조건 네. 그러면 교직교사를 빌려줄 테니 네. 그럼 너희 학교를 살려라. 네. 그래서 1934년 11월 11일에 혜진 아이를 시험 봐가지고 학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명학교에 관련이 붙게 된 거예요. 네. 그럼 그 당시에도 학교 이름은 배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광해문 배화여학교입니다. 아하. 광해문 배화여학교인데 전부 여자죠. 네. 네. 전부 그럼 여자. 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미. 근데 이 조건이 뭔 거니 교장은 목사를 해야 한다. 네. 그래서 목사 지금 벼랑가 뗄 수도 없고 네. 교사 직원이 있지만은 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이구환 목사를 목사님으로 모셨다가 네. 그해 11월 11일에 네. 그 목사님이 또 딴 데로 가는 관계로 네. 부득이 교장직을 그만두고 1934년 11월 11일에 내가 교장 겸 설립자로 돼서 네. 오늘까지 나왔습니다. 오늘까지입니까요? 네. 네. 그럼 처음에는 여학교였군요. 그것이. 여학교입니다. 네. 근데 언제 그 남학교로 그것이 바뀌었나요?
여기 저 여자 방청은 좀 용서해 준다면 내 이야기가 있어요. 네. 뭐 지금은 또 그런 사회 아니지만 이 과거 홍천선애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상해로 가가지고 그냥 독립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그 국가의 그저 제1선에 나서 이놈 외놈을 쳐부시고 이래는 그 역군을 양성할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자에게는 그 희망을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남의 학교를 건치기 위해서 배와 학교를 건치지 않으니까 그 관련자들이 그 배짜만 그냥 두고 화짜만 건쳐주시오. 네. 그 화는 여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화자를 쏙 빼버리고 찾다 보면 대학 지도는 제가 명명미대기라는 명자 있어요. 그래서 배명학교로 건쳐가지고 네. 이 남자 학교를 했죠. 네. 그 당시엔 선생님 그 논계 충절이라든가 이런 그 이 유관순 열사 같은 그런 그 여성들의 그 참 애국심도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그것도 생각 못했는데 여기 앉으신 이런 훌륭한 참 애국자들 일꾼이 있다면 여학교 했죠. 네. 그 운영은 그 잘 되시던가요? 그 그 당시에 27세에 그 학교를 그렇습니다. 인수하셔서 교장 선생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네. 그 젊으신 나이에 네. 그 운영이 잘 되셨을까요? 맞고 보니까 뭐 칠판도 깨지고 네. 깨진 애들 의자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저 내 주머니 털고 네. 심지어 우리 마누라 그 폐물까지 저 반지까지 좀 달래서 네. 그걸 가지고 학교 시설도 하고 네. 그래고는 학교 운영할 돈이 배낭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해서 내 동질마 가지고 네. 집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네. 또 좋은 데서 월급 많이 타는 것보다 집에서 굶더라도 이 학교 살리는 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체면을 살리고 의무를 찾는 것이니 이 학교 와서 나하고 우리 같이 일 좀 하자. 네. 월급은 없다. 그래가지고 동지들 모아가지고 네.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그때 상황이 요즘보다 더 그 친구지간의 의리라든가 애국심이 더 많아서 그랬을까요? 요즘은 그게 어렵겠죠? 네, 그때 요새도 좋은 분 무못으로 와가지고 친구 위해서 네. 아니면은 나라나 무슨 뭐 후배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럴 때 무슨 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의 기분이라면 모를까요? 다 가족 있고 가정 있는 사람들이 돈 안 받아도 좋다 그러고 나와서 공부를 시켰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새도 좋은 분이 많겠지만 네. 요새 젊은이들은 너무 타산주의예요. 네. 그때 그분들은 네. 와서 자기 몸을 바칠 뿐 아니라 네. 학교에 뭐 급하면 자기 집에 와서 물건을 가져옵니다. 네. 혹은 우리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뭐 하자 할 것 같으면 아직 물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돈을 놓고 하면 자기가 살랑 자기 집에 가져오고 혹은 자기 집에 와서 오늘 저녁에 밥 좀 한 20명분 해오시오 했을랑 자기 만 원씩 밥 대하고 이렇게 내가는 잊어버리고 학교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자는 의분 가진 청년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네. 특히 그 외침에 네. 또 그 다른 그 이민족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데는 뼈아픔, 나라를 찾고 싶은 그 참 애국심 이런 것도 지금하고는 뭐 많이 달릴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죠. 네.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보면 한 대분이 있었는데 자기는 속사슬 못 입으면서 네. 그 어떻게 돈 구체해 줄랑 어려운 아이 그 정신 빵도 사주고 네. 이런 예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친 그 말 구구절절이가 아이들의 흉금을 두들겨서 참 어떤 감흥을 느끼는 이런 그 교사들이었고 그런 학교가 됐었습니다. 네. 또 그나 그뿐인가 이 외놈 순경은
노 애들 딸입니다. 네. 네. 따라다니면서 애들 따르고 감시를 하는군요. 학교에 와서 노 조사하고 네. 이래는 고초를 당하면서도 자기네 있는 열의를 100% 발휘했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하시고도 또 운영이 어려우셔가지고 네. 윤치호 선생님으로부터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겠고 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분들 처자 있는데 그래도 밥을 먹여갖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사회로 기부를 몰아다녔습니다. 네. 그 먼저 간 게 윤치호 씨한테 갔더니 네. 그때 돈 500원을 탁 줘요. 하하. 그때 500원이면 큰 돈입니다. 네. 500원을 탁 주더니 참 그 학교에 애쓰는 얘기 듣는데 우선 이거 가지고 쓰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윤치호 선생의 도움이 시작돼가지고 네. 차차차 애국자며 그 생각 있는 이들이 참 도와주기 시작하고 또 그 학교 지방 유지들이 조모가 저렇게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좀 돈 좀 모자 그래서 그 동네에서 유지회의를 해가지고 다달이 얼마든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 학생은 전국에서 왔습니까? 아니면은 그 동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만 이제 있었어요? 그때는 그저 고동네 썼는데 네. 그러다가 거긴 대지도 좁고 네. 스케일이 적어서 네. 이거 학교를 옮겨야 되겠다. 네. 근데 마침 전짜리 예. 저 왕수면 상황심리 783번지 지금 교통안전센터 회관이 된 데인데 그걸 서울시에서 이제 무학국민학교인데 옆으로 크게 짓고 옮겨나가는 그 이게 이제 불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다카시 이제 서울시장 다카시 아키라라는 시장이 있어요. 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네. 당신이 하는 일을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요. 배울래 배울 거를 못 찾고 또 집에 어려 학교 못 가나 일래 막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학교 날 주시오. 예. 나한테 주시오 했더니 재정법에 그럴 수가 없다고. 예. 근데 서울시 의회설랑 아무 학교 준다 하는 결정서를 해서 보냈어요. 예. 나한테다. 예. 그때 10시 학교가 경쟁이 붙었습니다. 예. 그 자리를. 예. 그래가지고 서울시와 타협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감사원 기관이 다 있지만은 서울시에서 두 은행, 내가 두 은행 지적해서 그 네 은행이 감사한 평균 가격 가지고 불해가라. 네. 그래서 87,671원 14전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네. 14전까지도 네. 계시네. 그래서 내 땅 있는 거 한 200여 석 되는 걸 팔고 네. 그래서 한 2만여 원, 한 3만 원 또는 이제 내 재산을 그냥 넣고 네. 그러고서는 그냥 학교를 옮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학교는 오히려 더 큰 데로 이 발전을 해서 나가는데 네. 이 중학교가 국민학교 자리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 들어가가지고 네. 중학교를 변했습니다. 네. 변했는데 그래가지고 각 국민학교에 네. 당신이 6년 동안 가르쳐 본 결과 이 아이가 학교 가면 네. 대정치가 대예술가 대문화가 될 수 있는 소질 있는데 학교를 못 간 아이가 있으면 네. 성적이 20분지 1 이내 성적 아이로 나한테 추천해 주시오. 네. 그러면 내가 무료로 가르쳐줘. 그 전국으로 아이들을 모는 거죠. 그러니까 장학생을 그때부터 장학생을 이제, 그때부터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 각지에서 그때 어려운 판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더군요. 네. 참 그야말로 다 수재들이죠. 네. 뭐 지금 뭐 장성된 사람도 있고 뭐 은행장, 변호사, 판사, 검사 다 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참 시골에서 옷 하나 못 입고 네. 이런 불쌍아들이 몰려오는 아이를 받아가지고 내가 고생하니까 여기저기서 협조가 많이 나와요. 네. 김홍수 같은 이는 자진해서 저기 양평에 있는 땅
30만 10만 평을 기경하고 네. 또 뭐 그래서 여기저기서 내가 요구도 하고 하여간 큰 부호를 21명을 찾아가 가지고는 다 실패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 참 생각 있는 애국자들은 자진해서 주는 이도 있고 그래서 60만 평이라는 땅이 됐어요. 그게 한 4천석 추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다 장학금 주고 학비도 주고 그래서 해방 당시에 731명이 있었는데 네. 그 731명의 3분의 2는 전부 장학생이고 학교 봐주는 이런 학교를 만들었죠. 대단하시군요. 네. 700여 명 중에 3분의 2를 네, 장학생으로 장학생이 졸업을 있습니다. 시켰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까? 네. 그 해방되신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방이 돼가지고 농지가 개혁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농지 개혁되니까 농지 증권 2장으로 하고 말더군요. 농지는 하나도 없어지고요. 농지 하나도 없어지고. 학교 재단인데도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재단법인연합회를 조직해가지고 정부 여러 가지 건의를 했지만 그 학교 재단도 그냥 개혁이 되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6.25 난리가 나가지고 몇 해마다 지난 바람에 네. 증권을 받을 때는 쌀 한 섬에 14원 얼마가 됐는데 네. 14만 얼마가 됐는데 그때 인플레 심으니까 쌀 한 섬에 증권에 우리가 한 만여 석을 받았는데 한 섬에 14만 얼마인데 난리치고 이럭저럭 하고 저 나라에서 돈 없고 전쟁하니까 나 이제 수복해서 증권을 은행가 찾으니까 쌀 한 대가 돼요. 그러니까 뭐 토진 지역만 날아가고 말았죠. 뭐. 그래서 그 후부터 또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평범하면 네. 특이한 참 무산 수재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네. 불우 수재만 가르치던 학교가 이제 평범한 학교가 되고 말았죠. 네. 그러나 역시 인재를 양성하는데요. 뭐 변함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장학생이 한 150명 있습니다. 네. 어려운 아이들, 네. 학교 면제해준 아이가. 네. 선생님의 교육 방침은 어떤 방침이십니까? 교육 방침은 우선 그저 내 생각은 네. 국가를 위한 사람, 네. 자기를 잊어버리고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 네. 이게 목표인데 그걸 좀 학구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인간을 인간답게 향상 발전시켜서 네. 국가의 동양지대를 양성하자. 네. 이거고 조금 이제 요새 좀 뚜이의 교육, 세계 교육이 나온 다음에는 조금 가밀했습니다. 네. 교육이라는 건 현 사회의 지식과 전통을 다음 사회에 전달해서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네. 이런 그 교육 정의랄까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학교를 운영해 나오죠. 네. 그 선생님께서는 그 뭐 지금 교육 철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평소에도 늘 민족의 소금이 되라, 네. 인류의 빛이 되라 이런 말씀도 자주 하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한 일인데 네. 민족의 소금이 되라니까 지금 내 별명이 왕소금입니다. 왕소금이래요. 네, 그렇습니까? 근데 그 민족의 소금은 뭔 거니? 너가 민족의 소금이 돼가지고 네. 너가 가면 맛없는 게 맛있게 만들고 아하. 부패된 게 부패치 않도록 해라. 네. 너가 은행 가든지 회사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학교 가든지 너가 가면 부패가 중지되도록 해라. 그래서 넌 소금이 되라. 소금은 자기 몸이 녹으면서 상대를 위해 주는 건데 네. 소금이 되라. 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좀 크게 인류의 빛이 되라 이라고 쓰죠. 네. 선생님께서는 그 새생활 권기대 회 일환으로 많은 그 사회 계몽 운동을 벌이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운동을 요즘 벌이고 계십니까? 그게 좀 얘기가 좀 긴데
아이들에게 교실에서 교과서만 가르치는 가지고는 안 되겠고 네. 어떤 실천에 옮겨줘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름이 세상을 실천 걸기 대회입니다. 네. 그래 각 아이들에게 너 하고 싶은 일, 네. 하고 싶은 말, 행동하고 싶은 걸 이제 써내라. 네. 그랬더니 고등학교도 네. 있고 하니까 근데 상당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상에 놓고 분류하니까 세 가지 분류로 나와요. 네. 하나는 주체성을 확립하고 4대 사상을 버리자. 버리자. 네. 하나는 국산품을 애용하고 의뢰품을 배제하자. 네. 그런 걸 요 최근에는 우리도 수출 국가니까 네. 의뢰품에 배제하자는 걸 권쳐가지고 네. 생산을 장려하고 네. 의화를 절약하자. 이것은 그런 그렇게 거겠죠. 바꾸셨습니까? 그걸 권쳤습니다. 네. 또 우리가 자꾸 외래품을 배격하자 그러면 우리를 갖다 우리 물품 수입하는 나라에서 또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의화를 절약하자. 네. 그리고 그때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해요. 자유당 때. 네. 그래서 학생 기본 자세를 확립하고 학구에 열중하자. 네.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네. 그부터 아이들의 실천 문제를 세 가지 주제 밑에서 네. 해마다 올해 뭘 했으면 좋겠느냐. 네. 효도합시다. 네. 그래. 부모에게 효도하자. 네. 어떤 애는 그 우리말이 외국말 새끼니 네. 새끼쓰니 우리말을 깨끗한 말 쓰도록 합시다. 아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내가 결정해서 이제 그 세상을 운동 걸게 되었는데 올해가 21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올해는 무엇입니까? 올해는 어떤 운동을 벌이고 계십니까? 의뢰품 방지. 네. 이 고사리 박 같은 손 가지고 직공들이 돈 부는 돈 가지고 땀 하나 안 흘리는 사람은 그저 의뢰 물건 쓰고 아주 어깨 찌하고 이건 내가 내 타이게 불란서 건데 어때? 아주 이라고. 그래서 의뢰품 좋아하고 네. 요새 이제 양담배가 해방이 됐는데 양담배 피는 사람 나오면 우리 학교 간판에 양담배 피는 사람은 망국노다. 네. 이것까지 해서 프랑카드 써보셨다. 했더니 한 200여 명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전화하는데 격렬해지면서 아주 가려운 데를 긁어준 것 같이 시원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의뢰 간판 네. 또 의뢰 저기 상품 쓰는 거 이런 거 반대 운동도 하고 네. 또 그 부모의 효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이 효자 무슨 그 또 장한 어머니 네. 이런 학교에 관계되는 자모 중에서 학생 중에서 네. 또 선정을 해서 후이 또 표창도 하시고 그런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 이제 세상을 걸게 대회는 첫째 효자, 네. 그다음엔 장한 어머니, 네. 그다음엔 선행 학생, 네. 그다음에 이제 그또 저기 선행 어머니 네. 이 네 부류 표창하는데 네. 그뭐 21년 동안 한 거는 이루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 할머니 혼자 사는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네. 모르게 새벽이면 쌀 한 대씩 그 집 문에다 갖다 놔줘요. 학생이요. 학생이. 네. 그 어머니 누가 다 주는지도 모르죠. 네. 그 할머니는. 네. 이런 일. 또 저 소아마비로 걷지 못한 아이를 네. 그 집에 가서 부모의 청도 안 받고 네. 졸업할 때까지 꼭 데리고 와가지고 전학교는 거 언덕이 있어서 네. 그런 아이는 오기가 힘. 그땐 업어가지고 와요. 하하. 이런 아이. 네. 또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병이 났는데 그 약물을 먹어야 한다 하니까 새벽이면 3kg, 4kg 된 데서랑 물을 떠다 아버지야 그 약물을 꼭 주는 이야기 근데 소설을 쓰자 할 것 같으면 소설 당해야 될 만큼 참 장한 어머니, 선행 학생, 또 효자 학생 참 많이 참 있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저희들은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그 문제 아동은 없습니까? 그 좋은 이런 선행의 아동들도 있지만은 네. 또 문제성이 있고 말 안 듣고 그러는 개구쟁이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두 가지로 분류해야 네.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학생이 내가 학생을 많이 했어요. 7학급 했습니다. 네. 7학급 하고 보니까 내가 아이의 심승정 생육사 그 집안 사정을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아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 아버지가 반신불수예요. 네. 야, 너 아버지 병이 어떠냐? 네. 아유, 교장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 병까지 문병한다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친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교실 가서 얘기도 하고 그냥 친해지는데 학생이 많아지니까 나하고 애들하고 접촉하는 대화 시간이 적어져요. 아무래도 쪼개지니까 쪼개지니까. 어려워지죠. 네. 세대가 많아지니까 이거 좀 말이 엎여 있으면 대량 생산이 되고 보니까 질적은 얕아서요. 네. 그러니까 교육학에 보면 일정한 물을 이 병에다 부을 때에 네. 그 물 나가는 거는 그 두께는 면적에 반비례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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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을수록 교육량이 적다. 네. 이게 하나 있고 둘째는 세차등이 풍조예요. 네. 그전에는 교장이라서 써할 것 같으면 꼭 들을 줄 알았는데 네. 이제는 교장 아버지 어머니 얘기해야 잘 듣는 그 효력이 적어요. 그런데다가 그 좋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한 가지 실례를 들으면 중학교 다니다가 딴 아이는 중학교를 못 갔는데 이 아이는 우리 학교를 왔거든. 네. 그럼 이 아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만 탈선할 수 있고 그런 얘가 간혹 있는데 그래도 교육위나 이 경찰국에서는 몇 해 전까지 제일 사고 없는 학교가 우리 학교라고 아하.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바람직한 교육자란 어떤 그 교육자래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요? 그게 이제 나도 바라는 게고 한 건데 첫 때는 애국심이었습니다. 애국심이 있는 교사래야 그렇죠. 됩니까? 첫 때는 애국심이 있어야지. 애국심이 있어야 교육도 열성을 하고 아이가 잘못돼도 근심을 하고 네. 아이를 잘 만들려고 하지. 애국심이 없으면 네. 휘발유 없는 자동차가 돼버려서 네. 첫 때는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엔 투철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인생관. 네. 나는 어떻게 산다. 네. 돈과 명예와 지위와 무슨 여기 빠지지 않고 네. 난 인간답게 살겠다는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학생을 먼저 사랑하고 나보다 나라를 먼저 사랑하고 해서 자기의 그 참 무력이라 편안한 안일이를 다 잊어버리고 학생을 위해서 나가는 이런 학생이 돼야 되는데 내가 너 이야기하기를 선생님들은 촛불이 되고 비누가 되시오. 비누는 자기 몸이 깎이면서 상대쪽에 때를 씻겨주는 거야. 비누가 안 깎이고 하면 그건 무슨 비누야. 비누는 자기가 없어지면서 상대쪽을 깎아주는 거 아니냐. 또 촛불은 자기 몸이 없어지면서 상대쪽 환하게 해주는데 우린 우리 몸이 아무리 괴롭고 어렵고 하더라도 교단에서 굶어 죽었다면 우리나라의 영웅 되는 거야. 교단에서 피곤해 쓰러졌다면 훌륭한 명예교사 되는 거야. 내 생각, 개인주의, 타산주의 초월해가지고 아이 번으로 나가는 우리 교사 됩시다 하는 걸 내가 상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선생님께서 훌륭한 교육자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한 가지는 애국심이고 한 가지는 명예라든가 무슨 딴 그 이런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교육자의 명예라든가 교육자의 권위라든가 교육을 하시는 분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명예나 어떤 그 권위보다도 가장 훌륭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교사로의 그럼 요즘 교사들은 그런 데 대해서 긍지를 못 느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우리 왜 학교- 그렇게 못 느낄까요? 제자를 훌륭하게 키워서 이 다음에 사회에 훌륭한 일꾼이 되고 네. 제가 이 너무 어두워서 네. 선생님들의 입장을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한다. 이렇게 교육자들이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교육하시는 분들이 가장 훌륭한 분들이 아니겠는가. 네. 그 제자 중에서 이 다음에 대통령도 나올 수가 있고 네. 네. 훌륭한 학자도 나올 수가 있고 예술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상 신성한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왜 요 근래 선생님들이 자꾸 이기가 그렇게 사기가 떨어지는가? 난 그게 저 모르겠어요.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애기들 넣자면 우리 학교 넣으세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 아주 뭐 가치관이면 교육관이 좋은데 네. 교육자는 교육으로서의 자기의 명예를 높여야 돼요. 네. 첫 때는 학생이 존경하고 네. 부양이 신임하고 또 윗사람이 사랑하고 네. 만인 참 교육계에서 참 모범이 되는 네. 이 네 가지 조건에서 교사로서의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얻으려고 해야지 네. 그 외 다른 걸로 명예를 얻자면 이건 탈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학부형이라든가 사회에서 교육자를 보는 눈도요. 네.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네. 가장 신성한 직업, 가장 어렵고 네. 가장 장래를 걱정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 존경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하시는 분들을. 존경해 줘야죠. 네. 제 단견입니다만 네. 평생을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으로서 팔순을 맞이하셨습니다. 어떤 때가 가장 보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보람을 느끼고 있죠. 지금 느끼고 있는 게 현재도 늘 느끼고 계십니다. 지금 그 군에 참 중현지에 있는 사람이 네, 이야기가 내가 선생님이 아니면 포천서 풀페기 붙잡고 일생 보냈습니다. 어허. 아이 별이 뭡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참 국가에 가서 힘써 이런 그 사람들을 볼 땐 네, 내가 늙어도 네. 내가 죽어도 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3만 한 천여 명 졸업을 졸업생이 시켰습니다. 있으니까. 네. 시켰는데 각계각층에서 참 다들 잘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아주 그 참 제자들이 자꾸 잘하고 네. 처음 올 때는 계장, 그다음은 과장, 네, 그다음은 또 이제 전무. 네, 근데 요새 이제 인사도인데 사장이 많이 와요. 네, 또 은행장도 오고. 네, 그래서 정월 초순게 보면 네, 그 아주 고관으로 지난 분이 우리 앞집인데 나를 부러워합니다. 네. 1일, 2일, 3일, 4일 동안은 어떤 때는 점심을 못 먹는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때 많이 자가용 세계로 차나면 왔어요. 자가용 차가 처음에서 가지고 3배로 오거든요. 네, 그러면 아주 그땐 점심을 못 먹어도 여간히 기쁘지 않죠. 그러시겠지. 내가 일생을 바로 살았다. 네, 어? 네, 자, 나는 늙어도 네. 내 후배는 있구나. 음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잘 되는 게 무엇보다도 보람 있고 기쁨을 느끼죠. 네. 이 아버님의 뒤를 이을 자제분은 계십니까? 네, 사남 교육계에 계신 자제분이 네, 있으십니까? 사남 2년대 지금 대학 교수가 서 있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 교수가 고등학교 선생이 지금 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뭐 걱정이 없으시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 학교에는 10년, 20년 있는 선생들이 많이 있어요. 아, 네. 있고 네. 참 훌륭한 선생. 네. 나하고 10년, 10년 지나니까는 자연히 서로 이름이 갖고 와지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서령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네. 우리 학교는 앞으로 잘 발전돼 나가고 잘 올라갈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네. 선생님 앞으로 얼마 동안이나 더 교장 선생님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이어서 이야기하기 힘드는데 네. 학교에 안에서만 발표한 겁니다. 네. 10월 7일 올 10월 7일 만 52주년 개교기념식에 네. 개교기념식을 하고 내가 은퇴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후배도 양성하고 네. 내가 힘 있을 때 뒤도 봐주고 네. 이러려고 했는데 3학년 어머니 3학년 어머니대로 우리 아이만 졸업시켜 주세요. 네. 또 2학년은 2학년 어머니대로 우리 아이까지만 졸업을 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요즘은 교장실을 점령해놨어요. 네. 허락해야 갑니다. 네. 근데 마침 한세네가 주례가 있어 간신히 비비고 나갔는데 네. 이렇게 그 부형들이 이렇게 자꾸 참 더 좀 있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게
너무나 욕심쟁이 같고 네. 또 80이면 참 적은 나이가 아니고 또 후배도 양성해야 되겠고 네. 또 이제 우리 아들들은 좀 쉬라는 겁니다. 네. 그 우리 아들은 다행히 다 뭘 겨냥해가지고 월급을 주는 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생활 문제는 건심 말고 네. 그저 좀 쉬세요 이래고 그래서 이거 지금 올지갈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 이 어머니들은 어제 그저께도 만나가지고 참 간곡히들 말씀하세요. 네. 그저 우리 아이만 졸업해달라. 2학년 2학년대로 1학년 1학년대로 네. 이러니까 네. 아직 미정입니다. 네. 어떻게 할지 네. 지금 처음에 결정하기는 10월 7일에 은퇴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요? 네. 네. 은퇴를 하시던 좀 더 계속을 하시던 저희는 뭐 옆에서 이렇게 항상 우리나라 교육계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요. 아이고 참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본인의 입장,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후배 제자들로부터 많은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인생의 그 지침을 가르쳐 주셨을 텐데 네. 선생님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누구 선생님의 선생님이 없으시니까요. 그 의논할 수도 없고 참 그럴 때는 그런 일로 고민을 하시는가 제가 놀랬습니다. 그런데 뭐 선생님보다도 친구도 이제는 별로 없어요. 아하, 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네. 그리고 참 최고령의 이 교장 선생님으로 50여 년간을 그 지각 한 번 안 하시고 결석도 없이 이렇게 지내셨다는 것 참 저희들이 부럽습니다. 선생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얼마 전에 그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축하의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또 그 후배 교사 여러분들이 뒷바라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셔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평생을 이렇게 교육에 이바지해 오신 배명고등학교 조용구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그리고 댁에서 늦게까지 이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